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이 좋은가, 명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생각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억제하면서 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호흡 근육에 대한 기능 해부학, 그러니까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떠한 기능들을 하는지, 내 몸의 의식을 어떻게 집중을 하고 어떻게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것이 어느 선까지 적정한가,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숨을 쉬지 않겠다고 해서 안 쉬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숨을 계속 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속 숨을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큰 자연의 힘에 의해서 그 원리를 우리가 알면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숨을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명상할 때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을 상체를 세 등분으로 나누는데 흉식 호흡, 복식 호흡, 깊은 단전 호흡, 이 세 가지 호흡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일어나는 이 호흡의 형태에 따라서 자세를 어떻게 적용해서 하는 것이 좋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호흡을 동작을 하면서 호흡을 하는 것이 좋은. 동작에는 이런 호흡이 필요하다. 분류가 됐을 때, 호흡이 분류가 되면 그 호흡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좋은가, 실제적으로 수련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숨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흉곽의 공간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 뼈를 어떻게 확장을 시킬 수 있느냐? 근육이라는 거지. 이 연수에는 덜숨에 관여한 중추가 있고 날숨에 관여하는 중추가 있어요. 덜숨이 필요할 때는 여기 중추신경에 있는 연수 부분에서 덜숨의 신경이 자극이 돼요. 그래서 덜숨의 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덜숨에 관여하는 근육들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가슴물이라고 하는 흉곽을 들어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들어 올리면 이 공간 안에는 뭐가 생기냐? 기압이 떨어져요. 기압이. 그래서 그 기압을 맞추기 위해서 숨이 들어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저절로 호흡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첫 번째 신경이 자극이 되고, 그죠? 연수에서 호흡 중추신경이 자극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육을 수축시키는 거야. 덜숨에 대한 근육이 수축이 돼. 그리고 나서 뼈를, 가슴우리를 들어 올린다는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냥 내가 호흡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환경을 살짝 만들어주고, 여기서 환경을 만든다, 공간을 넓힌다는 거예요. 약간 덜숨의 근육들을 잠깐 수축시켜 줌으로 인해서 숨이, 기압이 760 머큐리, 그러니까 1기압의 수온의 그 기압과 우리가 내부와 외부의 공기를 맞춰야 돼. 근데 안에는 폐가 확장이 됐으니까 기압이 떨어지잖아요. 4에서 한 8 머큐리 정도 떨어져요. 차이가 난다고, 기압 차이가. 그러면은 그걸 맞추기 위해서 숨이 들어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덜숨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집중이라는 거예요. 숨이 저절로 일어나는데 그거는 어디서 일어나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여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가 관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운동이고,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호흡을 우리가 관찰해 보는 거라는 거예요.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일어나냐? 일어나지 못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하기 때문에 산소가 소모가 되거든요. 산소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뭐냐면 이 호흡 자체에서는 욕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숨이 계속 면면하게 이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지. 끊긴다는 거지. 호흡이 어떤 데 돌숨이 길었다가 또 날숨이 길었다가 또 갑자기 막 걸렸다가 막 이런 아주 불규칙적인 호흡이 일어난다는 사실이거든. 그렇지 못한다. 벽골의 가슴우리의 움직임이라든지 근육의 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의도적으로 잘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편하게 숨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이런 호흡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이 일어날 때 신경이 먼저 일어나고 그 신경이 근육에 전달되고 그 근육이 전달되는 것이 뭐냐면 횡격막도 텐던 그 중심근에 정보를 보내서 수축해라. 외늑간에다가 정보를 보내 수축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수축하면 얘가 내려가면서 늑간이 45도로 이렇게 당기는 거지. 그러면 이게 공간이 커지죠. 공간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 공간이 갑자기 이렇게 커져버리면 신축성이 있으니까 공간이 커져버리니까 이 안에 기압이 어떻게 떨어져요? 높아져요. 기압이 떨어진다. 기압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외부에 있는 뭐 에너지가 산소가 들어오는 거죠. 이 외늑간을 보면 늑골을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해요. 이 외늑간이 45도로 돌린다. 그럼 얘들을 왜 들어주느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간을 왜 확보하죠?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은 왜 산소를 받아들이나요? 기압을 맞추기 위해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숨을 먼저 집어넣는 게 아니고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내늑간은 수축 땡기겠죠, 그죠? 반대로. 그때가 이제 날숨에 관여하는 것이다. 풍선을 부풀릴 때 어떻게 해요? 호흡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날숨이에요. 그래서 호흡도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다음 호흡을 컨트롤할 수 있는 호흡을 가지면서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호흡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확장할 때 숨이 들어가죠. 동시에 일어날 거예요. 동시에 뭐냐면 순차적으로 뭐 먼저 확장해놓고 조금 기다려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 신체에서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그 순식간에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이거를 쭉 열리면서 숨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걸 알아차려요. 아, 뭔가가 차이고 있다는 걸 안다고 여기서. 그때 더 집중을 해서 숨을 더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더 조금 더 의도적으로 조금 눌렀을 때 어떻게 돼요? 아랫배가, 윗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살짝 확장시키는 거죠. 당겨주는 거죠. 외늑간으로 당겨주면서 횡격막으로 내려 중간배를 올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복식호흡인 거야. 나 같은 경우도 진짜 호흡 오래 했거든요. 20대부터 진짜 막 이제 의도적인 호흡도 많이 하고 진짜 호흡 진짜 많이 했어요. 호흡을 하면 호흡을 진짜 좀 더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좀 더 뭔가 좀 산소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에는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런데 막 숨을 들어 마시고 많이 멈추고 이런 것들은 뭐냐? 힘을 쓰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정신적인 것을 뭔가 영성이라든지 영성을 넘어선 신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영성이나 어떤 인성, 나를 바라보는 거라든지 인성의 확장성을 가지면 영성이 되고 영성의 확장성을 가지면 신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몸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는 집중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고 집중. 내가 얼만큼 어떤 하나의 대상에 붙이느냐. 그 대상과 내가 뭐라 하나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호흡이. 그래서 호흡을 쫓아다니라고. 왜?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과거의 생각들이 일어나요. 미래의 생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왜? 내가 온전히 여기에 있지 못하고 과거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독 현재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뭐냐? 호흡밖에. 그럼 내가 호흡줄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머문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과거도 가지 않고 미래도 가지 않는다는 거야. 내 삶이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온전히 여기 있는 거지, 과거의 삶에 내가 끄달리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삶이 끄달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건 아직 오지 않았고 여기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는 거지. 내가 여기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는 거야. 이것이 점이라면 인생은 점이 연결된 선일 뿐이지.
30% 내쉴 때가 있고 70% 내쉴 때가 있고 70% 들어마실 때가 있고 30% 들어마실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설명한 것처럼 가스무리를 부드럽게 이완시킬 수 있는 것,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킬 수 있는 것, 자세를 바르게 잡는 것, 경추를 바르게 잡는 것, 이런 것들을 그럼 경추를 왜 바르게 잡고 왜 경추와 경추 사이에 공간들을 왜 확보를 해야 됩니까? 미주신경, 신경들이 잘 걸림이 없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자연스럽게 자연이 숨을 쉬듯이 나도 자연이니까 내가 같이 숨을 쉬는 것을 어떻게 한다? 관하는 거야. 바라봐라. 숨이 일어나는 걸 바라봐라.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몸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내가 호흡을 해줘야 된다. 돌숨의 중요한 근육들은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게 무슨 근육이 이게 소흉근도 잘 보면 늑골에 3, 4, 5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늑골도 이렇게 덜 올리지. 얘도 수축하면 덜 올리는 역할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정극근 기억나죠? 정극근도 있어요. 1번부터 9번까지 쫙 붙어져 있어요. 그들도 수축이 딱 되면 이 늑간을 이렇게 당겨주는,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호하근이라고 해서 여기 또 얘들이 이 뒤쪽에 3, 4, 5번인가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들이 또 이렇게 당겨주니까 이 가슴무리가 이렇게 열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근육들이 후하근이라고 이 아래 또 근육이 있어요. 얘들은 이렇게 12번 늑골에 이렇게 붙어해가지고 안쪽으로 사슴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쌘 때 이렇게 당기는 그런 근육들이 우리 몸에 잘 보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폐 용적량이 늘어나면 산소 유입량이 더 많은 거죠. 산소가 더 많이 마실 수 있는, 산소는 요래든 저래든 21%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대표적인 거예요. 횡격막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외늑간이 중요한 것이다. 그 외늑간은 뭐를 대표하느냐? 흉곽을, 가슴무리를 확장시키는 근육들이 있구나. 그럼 그들이 뭐지? 좀 더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격의 중심에 있는 이 횡격막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폐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통해서 폐포, 흡합과리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교환해서 그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해서 이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압 차이에 의해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또 기압이 높아지고 떨어지고 높아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호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잘 때 숨을 내가 내쉬어야 되겠다. 고갑이 힘주나요? 안 주잖아요. 자연 호흡일 때는 여러분 고갑 주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조금 더 자율적으로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때는 이 날숨이 관여하는 거예요. 숨에 관여하는 근육들이 뭐냐면 복직근,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복행근이 있고, 그 다음에 외복사. 그죠? 횡격막은 어떻게 해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제 위치로. 그죠? 그 다음에 내늑간근이 수축이 되는 거예요. 덜숨에 관여하는 것이 무슨 근육이에요? 횡격막, 그 다음에 외늑간근. 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관념, 트라우마,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 호흡에 집중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것을 더 발전시킨 것이 명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의 기능에 따라서 운동 호흡을 할 거냐, 역근, 힘을 쓰기 위해서 호흡을 할 거냐, 아니면 장 운동을 하기 위해서 호흡을 할 거냐, 아니면 인성과 영성과 신성을 위해서 호흡을 할 것이냐. 목적에 따라서 내가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 호흡을 할 거냐, 내가 복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할 거냐, 그 기능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열리죠.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이 흉곽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열려 있죠. 그리고 힘의 방향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죠.
웃자이를 해주는 거죠. 흉복식 호흡을 해주는 거예요. 숨을 크게 들어 마셔서 흉곽을 더 올라가는데 배를 띄운다고. 흉곽이 확장이 될 때 들숨을 더 들어 마셨다. 이해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들숨 때는 뭐예요? 관략근을 잡아라, 잡지 마라? 잡지 마라. 그리고 날숨 때 할 때 여기 힘주지 말고 관략근 잡고 복부를 집어넣는 데만 신경을 써요. 자, 한 번 더 다시 쭉 들숨 때 하고 끌어올리세요. 충분히 늑간을 끌어올려요. 끌어올렸다가 그럼 늘어났죠. 공간이 만들어졌죠. 충분히 내쉬세요. 불어요. 풍선 불듯이. 관략근 잡고 몸이 다 다쳤는데 자꾸 들어마시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더 답답한 거지. 그럼 열린 공간에 횡격막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늑간을 더 사용해라. 횡격막도 있지만 이거는 흉곽의 확장성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측면이잖아요. 측면이 됐을 때는 이쪽 오른쪽으로 가서는 오른쪽에만 더 신경을 써라. 어디가 열려 있어요? 여기 열려 있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닫혀 있잖아. 다리를 더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라. 그리고 빠지지 말아야 될 거는 숨을 들어 마셨다가 내쉴 때 숨을 빼고 위에는 힘을 빼고 관략근에 복부를 바람 불듯이. 의자 자세잖아요, 그죠? 스쿼트 자세와 같은 것들인데 여기에서는 팔을 이 중간에 이렇게 봤을 때 손을 이렇게 스쿼트 했을 때 이렇게 됐어요.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갈까? 여기는 이렇게 무게 중심을 이렇게 딱 했을 때 이 어깨에다 아무리 내가 힘을 빼려고 굉장히 노력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 자체가. 응? 이해돼요? 여기가 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흉식 호흡을 하려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려있는 곳이 어디냐? 복식 호흡, 단전이 열려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는 관략근을 잡고 아랫배로 움직이는 거예요. 단전 호흡을 해, 소리 호흡을 해보세요. 아랫배로. 어떤 게 편하세요? 아랫배 편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왜 위에 이 흉곽을 가슴앓이를 쓰고 아래를 쓰느냐? 완전 호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 편중되지 않게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인성과 영성과 신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해보면 뒤꿈치를 들어요. 무릎을 살짝 조이고 이렇게 했을 때 아랫배로 호흡을 해봐요. 잘 되나 안 되나? 어렵죠? 웃자이로 해보세요. 웃자이. 가슴으로 해보세요. 가슴으로. 끌어올려요. 끌어올리고 내쉬고 어깨 힘 빼면서 관략근 잡고 또 가슴 웃자이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상체의 중력이 강하게 있어요. 복부가 중력이 강하게 있어요. 구조물이 누가 더 많아요? 상체가 많지. 여기서 호흡을 웃자이로 땡기려고 하려고 하면 힘들어. 이때는 단전 호흡을 해야 돼요. 이해돼요? 이거는 옆으로 수평되어 있었지만 똑같이 이거는 힘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요가 아사나나 또는 동작을 이렇게 연습을 해서 마지막에 좌법으로 들어가는 영상을 하게 되면 얘들이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그냥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깊이 내가 숨을 들어마시고 뭔가 역공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달리 되지만 그냥 인성을 위해서 또는 영성을 위해서 신성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정의 연습이 필요하다. 호흡에 대한 메커니즘인데 한번 보시면 호흡이라는 것은 그냥 학술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외부 산소를 몸 안으로 받아들여서 외부에 있는 몸 안으로 받아들여서 세포에 공급하는 움직임을 호흡이라는 역할이라는 거죠. 이해돼요? 외부에 있는 산소, 질소,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온자들을, 원소들을 우리 코를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이 폐로, 그래서
거기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서 우리 사지로 세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에너지 대사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고 땀을 통해서 물을 또 생산해요. 에너지를 쓰면 산소를 태우면 두 가지 부산물이 나와요. 이산화탄소와 H2O, 물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대기압과 흡파의 압력차로 나오잖아요. 대기압과 흡파의 압력차로 인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저절로 교환이 돼요. 흡합과리에서. 그래서 오곡하고. 그 다음에 흡합과리에서 그 세포 막에 의해서 혈관 동맥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삼투압에 의해서 얘들이 산소 교환과 이산화탄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지. 몸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흡합과리와 흡합과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 사이에서 그 거슬린 한국 가스가 발생되는 것이다. 그걸 내호흡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능을 한번 보자고요. 덜숨과 날숨시 호흡기관의 변화. 자, 외늑간이 있어요. 덜숨에는 외늑간이 어떻게 될까요? 수축한다고. 수축되면 뭐가 확장이 돼요? 가슴우리가. 그래서 이걸 이해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돼요. 날숨 때는 이완이 됩니다. 됐습니까? 이때 흉곽은 두피는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고 해요. 흉곽이 커지는 거죠. 이해돼요? 또 설명하고 있고. 내늑간은 반대죠. 이완되는 거죠. 이완되고 덜숨 때는 이완되는 거예요. 덜숨 때는 이완되고 날숨 때는 수축되고. 갈비뼈는 상승한다고 했죠. 덜숨에. 날숨 때는 하강, 횡격막은 하강, 수축되고. 횡격막은 날숨 때는 위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흉곽 내 압력은 감소되고. 덜숨 때. 감소되잖아요. 그죠? 그래야만이 들어오지. 이해돼요? 이게 뭐예요? 배기압이, 압력이 760이니까 750,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폐의 부피는 팽창하고, 폐는 팽창하고. 폐의 압력은 배기압보다 낮기 때문에 산소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걸 내 몸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 몸을 이해했을 때, 가슴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이 가슴우리가 움직여질 때는 어떤 근육들이 움직여지고, 그때는 이 몸 전체에 어떤 부피나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호흡에 대해서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대기압과 흉부의 압력차로 4에서 8머큐리이므로 이 압력차에 의해서 공기가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숨이 들어오는 거, 코를 통해서 숨이 기관지로 들어가는 걸 알아차렸어. 그때 의식을 부탁부리는 거야. 더 강하게. 더 땡겨주는 거죠. 으로 일어나지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 가슴우리가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집중력을 가지고 섬세하게 대상과 접촉하지 않으면 얘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상은 과학이다. 명상은 아주 수학적이다. 아주 계산적이다. 아주 정밀하고 아주 미세적인 것을 우리가 천배에 관한 현미경으로 그들의 세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뭔가를 일어나는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요. 그냥 과거의 습관대로 그냥 감정이 들받쳐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압과 어떤 우리 몸에 일어나는 흉곽의 압력에 일어나는 상호관계를 설명합니다. 숨이라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고, 누구에 의해서? 대자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3차원에서 하니까 세 경우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나누는 게 쇄골하고 흉곽,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니까 여기가 위로 올라오는 게 뭐 이게 바로 흉식호흡. 가슴호흡. 이 가슴호흡은 이렇게 하다 보면 어깨가 긴장이 돼서 좋지 않아요. 견호흡이라고 하죠. 이 호흡 자체가. 그래서 완전호흡을 할 때 전체, 그러니까 뭔가 전체를 사용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은 좋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 하면도 이 늑골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쪽에 오해돌 위에 붙어 있는 소흉근도 이 갈비뼈, 이 가슴우리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흉식호흡일 때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복식호흡 때는 가슴늑골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준을 이렇게 잡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배꼽에서 요추 3번 배꼽까지 이것을 흉복식이라고. 복식호흡. 여기. 그러니까 횡격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니까 수축되니까 여기 있는 간과 위를 내리죠.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늑간이 확장되는 거죠. 얘들은 가슴늑골, 얘들은 진성늑골을 잘 움직이지 않아요. 가슴도 더 크게 확장될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1, 2cm 내려오지만 관절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배꼽에서 요추 3번에서 치골까지 이 공간을 우리는 단전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횡격막이 그만큼 더 많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간, 위, 소자, 방광 이쪽을 눌러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만큼 많이 이 횡격막이 그만큼 많이 수축되어 있고 내려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폐 자체 내의 공간이 훨씬 더 넓게 확장된 것이다. 이래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수직 운동에 호흡이 발달했고 서양에서는 수평 운동에 호흡 운동이 발달됐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입자이고 우리 동양에서는 단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흉식호흡은 뭐 크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흉식호흡은 대수성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아주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뭔가 크게 배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펼치는 것도 이 늑간을 이 가슴뼈를 열어놓는 거예요. 연다는 것은 뭐예요? 부피를 키우는 거다. 부피를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산소를 내가 좋은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절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이 여기에 떨어져야 돼요. 신이 먼저 가야 돼. 그러니까 신이 먼저 가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바로 신경이지. 신경이 근육에 간다. 그 다음에 깊은 단전호흡을 하려면 의식을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아랫배를 위로 쭉 올리는데 위로 이렇게 쭉 올리는데 어떻게 보면 횡격막이 더 내려가는 거죠. 횡격막. 의식을 횡격막에 두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이렇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평 운동이 돼요. 아래에서 명분에서 그냥 배가 올라 내려가고 아랫배를 올릴 때는 뭐가 있어요? 횡격막의 힘이에요. 그러면 아랫배가 올라오려면 뭐가 돼요? 외복사, 내복사들이 유연해야 되고 복행근들과 복식근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리고 걔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탄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운동을 해주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관략근을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관략근은 계속 잡는 게 좋아요. 관략근은. 그런데 내가 목적이 뭐냐? 관략근을 잡는 목적이 뭐냐? 에너지를 세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에너지를 첫 번째 그러면 에너지를 세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뭐예요?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포인트를 거기다 두잖아. 에너지를 먼저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봐요. 덜숨 때 닫을 거냐, 날숨 때 닫을 거냐. 여러 가지 이거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덜숨 때 할 수도 있어요. 숨을 이래서 우짜이 호흡을 하듯이, 우짜이 호흡 하듯이 이게 끌어올리면서 배를 꽉 잡으면서 물 나간 데를 꽉 잡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더 잡은 상태에서 더 복직근을 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호흡이 문제예요. 그렇게 됐어요. 또 잡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복식호흡을 할 때, 단전호흡을 할 때 일단 복식호흡을 하면 숨을 들어마셨잖아요. 들어마실 때는 관략근을 잡지 마라. 나도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서 수축할 때, 날숨 때 관략근을 잡고 끌어올려요. 그리고 다시 또 숨을 들어마실 때 풀어라. 끌어올리고 이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실기를 할 때 이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복식 호흡을 해도 되고 단전 호흡을 해도 되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흉복식 호흡. 가슴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비교할 때는 그걸 우리는 그냥 웃자이고 가슴을 크게 올리고 크게 올려서 횡경각을 내리고 복부를 수축하는 것. 이게 이제 우짜이 호흡인데 이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짜이 호흡을 쓸 거냐 3대7 호흡을 쓸 거냐 이게 단전 호흡이죠. 이 소리 호흡을 쓸 거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흉복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단전으로 할 거냐. 그래서 진성 녹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 녹도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슴 우리를 더 많이 확장하게끔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자. 여기를 이렇게 근육을 싸고 이렇게 딱 싸고 있어요. 이게 골반 기저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근육들이 여기 이렇게 싸고 있는 이런 근육들이 힘이 없잖아요. 이 근육들이 힘이 없으면 건강도 떨어지고 자궁도 떨어지고 또 대장에 있는 직장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죠. 압력에 눌려서 중력에 저항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반 기저근을 잡을 줄 알아요. 그래서 여성은 질 바깥쪽이 아니고 외측에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그쪽 좀 더 깊이 있는 곳에 관략근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 남자들은 이제 항문 중부에 있는 부분을 관략근을 잡으면 되는 거고 호흡을 할 때 관략근을 내가 이 캥잉 운동이잖아요. 이걸 잡는 운동이 필요하다. 나 기절했잖아요. 죽었나 살았나 확인할 때는 항문을 보고 항문이 열려있고 닫히지 않으면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덜숨에 대한 해부학적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생리적인 기능, 그 다음 대기압과의 어떤 그런 차이, 그리고 그 폐의 압력과 감소에 따른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세 등분을 나눴을 때 우리가 어떻게 호흡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 중에서 중요한 건 관략근을 어떻게 날숨 때 잡을 거냐, 덜숨 때 잡을 거냐.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일단은 숨을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잡고 날숨 때 관략근을 잡아라. 이거 덜숨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은 덜숨 때는 잡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강이에요. 코 안에 비강. 이게 이제 코순반이에요. 저런 데 다 순모들이 있어가지고 이 먼지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걸 걸러내는 거예요. 우비동이라고 해서 전지동, 구비동, 사발동, 저평동 이게 굴이에요. 굴이에요. 얘들은 어떤 필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또 공명을 일으켜요. 소리가 나도. 기도가 있고 또 기도가 있고 이게 식도가 이렇게 갈라진다. 그 위는 한 균형이에요. 하나의 통로에서 이 두 가지 갈라져요.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기침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걸 보면 여기에다가 코를 상상을 해라. 들어가면서 찬기운이 들어가면서 이 코 선반을 거치면서 선모를 거치면서 걸러내서 그들이 다시 구기동으로 분수로 들어가서 필터를 해가지고 36.5도를 딱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쫙 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련을 할 때는 항상 코를 씻고 코를 깨끗 청결하게 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따 설명하지만 연수의 중추신경이 자극하는 주요 요인은 혈액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지만 격렬한 분노나 슬픔 등 정신적인 충격도 호흡 중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전두엽 영상을 할 때 쓰는 건데 많이 나왔으니까 미리 말을 해놓으면 우리 혈액 속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있고 산소의 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으냐 산소의 농도가 많으냐는 이 신경하고 이 수용기, 목 쪽에도 있는 동맥의 어떤 부분이 얘들을 감지를 해요. 감지를 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산화탄소가 많다. 그럼 빨리 숨을 쉬어라. 응? 또 산소 농도가 적다. 그러면 빨리 숨을 쉬어서 네가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라. 이 조종하는 게 이게 뭐냐면 그러면 산소를 태우는 거잖아요. 산소를 누군가 쓰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산소를 안 쓰나요? 산소를 쓰고 있는 거죠. 뭐에 의해서 산소를 많이 써요? 가장 많이 산소를 쓰는 곳이 어디예요? 뇌잖아, 뇌. 생각도 에너지를 태워요. 그래서 내가 잡생각을 하고 잡된 감정이나 여러 가지들을 쓰여버리면 이 혈중 내에 이산화탄소하고 산소의 농도가 안 맞아. 그래서 호흡을 조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호흡이 내 마음대로 안 되냐는 거지. 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완전히 중립의 상태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이산화탄소하고 산소의 농도가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면 몰입됩니다. 그러면 호흡이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 내가 호흡이 막 가빠지고 호흡 조절이 안 돼. 내가 뭔가 욕심을 갖거나 뭔가 집착하거나 뭔가가 생각하고 있다. 이걸 내가 못 느끼는 거야. 내가 무의식적으로 못 느껴. 그래서 고요해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이 아주 섬세한 것들을 얘를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외부 의식 속에서만 살아야 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밑에 단계에 들어가서 그 본질의 씨앗을 내가 어떻게든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들이 있어줘야 그래야만 이게 균형이 잡히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 내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연수에서 작용해 교감신경을 혼미시키는 거예요. 뭔가 그럼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증가했다는 건 뭐예요? 저 이산화탄소는 에너지 대사의 산물이죠. 그죠? 뭐 에너지를 태웠다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복싱을 한 것도 아니고 태권도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을까? 그 뭔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때는 교감신경을 혼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빨리 아드레날린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호흡을 촉진시켜요. 그럼 호흡이 안정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혈중 내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한다. 그럼 산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래서 아세틸콜린을 분비해가지고 운동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길면 길수록 고요하면 고요할수록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뭐 알아요. 화났을 때, 슬펐을 때, 외로웠을 때, 괴로웠을 때 이렇게 보면 호흡이 안정이 안 돼요.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알아야죠. 그러면 난 여기서 뭐를 알아차리지. 그럼 내가 호흡에 집중해. 여기에 집중하자.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데 내 여기에 멈춰보자. 그래서 끊임없이 성스승 말씀에 집중을 해보자.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전두엽이라는 것은 앞부분에서 전두엽. 그럼 전두엽은 주의력 사용이 돼요. 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실행력, 뭔가 계획을 세우고 기획을 하고 하는 것 전두엽이 하는 역할도 하고 기억도 해요. 기억도 하면서 정서와 감정도 여기 있는 거예요. 혼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기분 장애도 여기 있어요. 전두엽에. 이게요.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여러 가지 어떤 강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이 전두엽에 있어요. 기억 속에 있다. 이 기억 속.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통합하고 계획을 세우고 예측하는 것들을 전두엽이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나를 괴롭히느냐, 나를 돕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정확한 정보냐. 이걸 내가 모른다는 거지. 내가 빠져들어버리면 그냥 그걸 내가 믿고 말 수밖에 없는 거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오면서 후회하게 되는 거지. 인생을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를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 호흡은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공기를 적당한 온도를 만들고 변화시키고 환기시키는 작업을 해요. 호흡. 이물질, 기관지, 폐에 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물질, 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섬모들이 흘러내는 역할을 해요. 역할을 하고 분비물 같은 것들을 배설하는, 코 같은 걸 배설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점액세포 코 속에 건조하지 않게 항상 그런 역할을 해줘요. 건조하지 않게. 그래서 이 뚜렷하고 이런 사람은 코가 녹질 않아. 그런데 건조한 나라들은 코가 녹대가. 그게 이게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머리 무게를 가볍게 하는 이 전두동이나 이런 굴들이 맑고 깨끗해야 머리가 밝아져. 소리 낼 때 울림, 발성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근데 중심으로 해서 요 코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인중이에요. 요걸 콧망울이라고 해요. 콧망울, 콧불이라고 해요. 여기에 이렇게 전두동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전두엽입니다. 쉴 때 저 파란 게 들숨이에요. 숨이 들어가 찬 기운이 콧불이까지 들어가요. 숨을 들어마시면서 여기까지 쭉 느껴져요. 찬 기운. 이렇게. 그리고 뭔가 시큰시큰하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숨을 끌어들이는 거지. 그리고 날숨 때는 콧망울만 느껴지는 거지. 공부했던 것처럼 약간의 어떤 공간만 살짝 도와주면 돼요. 이게 숨이 들어오고 끝까지. 조금 더 이렇게 자극이 될 때까지. 콧부리에 자극이 될 때까지. 코를 싹 당기는 거지. 싹. 이 당길 때 코로 당기잖아. 내 의도로 당기는 게 아니라 누가 당겨요? 기압이 당기게 만들어줘야지. 편안하게 자기의 콧부리에 의식이 집중이 돼야 돼요. 찾아요. 그러면 전두엽이 잠시 멈춥니다. 빨리 무의식적으로 떨어져요. 생각이 내가 자꾸 잤나? 이런 생각으로 떨어집니다. 무의식에서 잠시 무의식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나를 집착하지 않고, 나를 고집하지 않고, 나를 잡질 않고 순간적으로 풀어버립니다. 풀어서 그것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풀어놓으니까 근본에 다다른 근본에 내가 아닌 내가 나를 만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잠시 있다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힘이 돼요. 자살할 것을 살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 아주 막 격한 것에서도 끄집어낼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위험에서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알아차리면 그 속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야 되죠? 우리 몸을 만들어야 돼요. 숨이, 그치. 척추를 바르게 채우고, 두개골을 바르게 놓고, 골반을 안정화시키고, 좌우의 늑간, 근육들, 관절들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마지막 앉았을 때 너무나 편안한,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편안한 상태를 우리가 가졌을 때, 그때 내가 이 상담자에 집중할 수 없다. 집중밖에 없었죠. 집중. 그럼 내 자신을 알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돼. 내가 개념에 묶여있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못 보는 거야. 여러 가지 현실에 있는 우리 인간이 만드는 수많은 개념에 의해서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지. 그 속에 있으면 괴로워요. 또 그것이 또 현실이고. 근데 그걸 벗어났을 때 잠시 1분이라도 30초라도 그것을 벗어났을 때 그것도 새롭게 현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이다.